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베이글 커피와 책.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고 제 머리가 좀 나그하죠. 저는 염색을 하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 9시에 잠들어서 오늘 11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콕 박혀서 독서하고 싶은 그런 주말? 날이 이렇게 좋은데 여튼 주말 독서 브이로그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요 친구가 있어요. 위글위글에서 나온 데이지 쿠션. 뒤에 이렇게 밴드가 있는 거 보면 차에다가 하는 건가? 그러긴 또 너무 두꺼운데? 좀 딱딱한데요? 뭐야, 왜 이렇게 딱딱해? 어떤 용으로 써야 되지? 오! 좋은데요? 오늘 읽어볼 책은 다산북스에서 나온 삶이 흐르는 대로, 저자는 헤들리 블라하우스.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저자분을 원래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신데 틱톡 대스타예요. 제가 그 영상들을 재밌게 또 봤고요. Keep getting upset every time I go to tell it, but I'm gonna get through it today for y'all. So this patient of mine was in her early 40s and had lung cancer. She had never smoked a day in her life and honestly was just the picture of health. So one day she told me, "Can I give you some advice?" And I was like, "Yeah, of course." She said, "This is gonna sound cliche, but eat the cake." She said, "I spent so much of my life on the treadmill trying to be skinny instead of hanging out with friends, just doing fun stuff." She did end up passing the day after Christmas with only me there. But she changed the way I live my life, and I'm thankful for that. 호스피스란 의학적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받던 치료를 중단하는 대신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며 보살핌을 받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환자가 가능한 한 통증 없이 편안하게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도록 돕는 것이 이 저자, 호스피스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환자들과의 에피소드가 펼쳐질 것 같아요. 환자 이름 글렌다, 86세, 피부암, 딸이 간병 중. 고인이 된 언니가 보인다며 허공에 대고 대화하는 모습 포착. 그녀의 딸은 시끄럽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엄마가 믿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증세는 죽음에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고 해요. 곧 글렌다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딸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엄마, 나야. 모질게 굴어서 미안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어. 엄만 내가 하는 모든 걸 가르쳐 주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이제 이모한테 가. 이모 보고 싶어 했잖아. 나 벌써부터 엄마가 그리워. 사랑해요, 엄마." 글렌다는 언니와 이제 원없이 대화를 나누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배달 앱을 들춰보았으나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높아요. 16,000원.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은 건데 집에 냉장고가 비긴 했는데 먹을 게 아무도 없잖아. 이럴 땐 뭐다? 떡볶이. 어쩜 먹을 게 떡볶이밖에 없을까요? 그래도 아시다시피 떡볶이란 종류가 너무 많죠. 어떤 떡볶이를 해볼까? 1인분 이 정도? 마늘, 마라, 카레, 떡볶이? 잘 보이시죠? 전 평소에 불을 끄고 삽니다. 다진 마늘 크게. 다진 마늘을 굳이 튀기는 이유는 바삭하게 마늘을 토핑처럼 이번에 먹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색빛이 돌 때까지 튀겨줄 거예요. 그 후에 아주 조금 남겨놓고 청양고추, 파. 1인분 기준 물을 한 200에서 250. 사실 고추나 파기름 같이 내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늘 냉동으로 갖고 있어서 기름이 튀길 수 있거든요. 할머니표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마라샹궈 소스라든지 마라탕, 그냥 마라 소스 뭐든 넣어도 됩니다. 고추기름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한 스푼 넣고 오뚜기 카레 매운맛 크게 뭐 한 스푼? 그 다음 이제 떡을 넣어줍니다. 물엿, 올리고당 아무거나 후추 잔뜩 끝! 맛있겠죠? Do you experience like sightings like that when you're outside? Okay, is this a raven juice thing? Apple juice. Normal visit. Normal as it can be. I'm sorry. And she turned ever so slightly in my direction and said,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책을 읽으며 제일 멀리하고 싶은 단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이별이자 내 일부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떠올리는 모든 순간이 곧 장례식이 됩니다. 귀한 이야기를 전한 책 속 인물들을 애도하고 언젠가 분명 다가올 이별을 위해 오늘 더 사랑하자고 다짐합니다. 자연광이 이제 사라질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녁이 되었고 이걸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쿠션이 아니래요. 어머. 너무 귀엽잖아. 블랭킷이 들어있어요. 이 버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 망토. 쿠션 앤 망토인데 때를 탈 수 있다라는 컬러의 단점 말고는 이 단단함이 책을 읽을 때 너무 좋은 거치대 역할을 해준다. 지금 읽고 있는 에피소드는 레지, 가난 말기 58세 남성, 6개월 이내 알코올 섭취 이력이 있어 이식 대상에서 제외됨. 배우자 리사가 간병 중, 자녀 및 연고 없음. 임신 9개월 차로 보일 정도로 복수가 가득 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레지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영혼의 단짝 아내 리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 레지가 좋아하는 컨트리 음악을 틀어요. 리사는 남편의 손을 잡더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저 세상에 있다면 나한테도 알려줄래, 내 사랑?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둘이 키우던 강아지 맥스도 낑낑 옵니다. 남은 아내 리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군가 평화로운 끝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삶이긴 한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병, 죽음, 헤어짐. 읽는 제 심장에도 빵꾸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임종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었던 20대 릴리. 친구 앨리슨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헤들리의 말을 듣자마자 앨리슨은 우뚝 서더니 멍하니 앞을 응시하다가 릴리를 바라본 뒤 밖으로 뛰쳐나갔다. 감당하기엔 힘든 얘기겠지. 헤들리는 생각한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맥박을 재던 흐름이 끊기고 말았다. 돌아보니 앨리슨이 모래가 잔뜩 든 우묵한 그릇을 양손에 받쳐들었다. 그리고선 널찍한 발코니로 연결되는 미닫이 유리창을 모조리 열어젖혔다.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 귀에 들렸다. 앨리슨은 기도를 올리듯 릴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앨리슨은 릴리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하나씩 벗기더니 릴리의 맨발을 모래가 담긴 그릇 안에 넣었다. 앨리슨은 다정하게 릴리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쉬지 않고 반복해서 말했다. 너가 해냈어, 릴리. 너가 결국 바다에 왔어. 사랑해, 릴리.
릴리의 뺨 위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티셔츠에 떨어졌다. 앨리슨이 더 크게 오열했다. 책을 읽는 내내 고백하고 싶었어요. 너무 비대한 부재 아픔과 달리 존재 행복은 크게 인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또렷이 존재하는 지금을 붙들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저희 모카 모먼트입니다. 만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응? 알았어. 반대편에서 읽을게. 요거 제가 테무에서 산 건데 요 벌어진 틈에 렌즈를 넣고 양쪽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게 500원 했나? 그런데 진짜 깔끔하게 잘 닦여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화이트 제로. 네, 여러분, 헤들리의 삶이 흐르는 대로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Thank you to 하면서 책에서 소개했던 환자들에게 한 명 한 명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헤들리가 목격한 바로는 그들은 삶의 끝에서 오래전 이별했던 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력을 잠시나마 되찾기도 하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신비로운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헤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환자를 여럿 간호하면서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이라고 믿게 됐다. 그들은 대개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바로 그때부터 자기 삶을 형성한 모든 경험을 되돌아본다. 나는 그들이 기꺼이 나와 나누기로 한 지혜와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참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를 바꾼다. 내가 언제나 케이크를 먹는 이유다. 우리가 늘 자수성가 부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만 쫓았던 게 아닐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케이크를 열심히 먹겠습니다. 정말 삶 후에는 죽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The in between, 그 중간, 삶의 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 모를 그들의 아픔, 그리고 그 주변인들, 간호하는 가족들, 그 마음을 사실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읽어볼 수 있어서 참 귀중한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웃고 울고. 이 책은 정말 모두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맡길 것을, 살아가는 동안 더 깊이 사랑할 것을. 책 너무 좋았다.